여러분 안녕하세요. 다항 함수의 적분법 우리 대단한 마무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을 모두 만족시키는 함수 fx에 대하여 f2의 값을 구하시오. fx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어진 부정적분을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3x제곱은 x세제곱 플러스 4x는 2x제곱으로 바뀌고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거 플러스 c 적분상수를 붙여준다. 그러면 f1은 1 플러스 2 플러스 c가 되는데 그 값이 1이라고 했으므로 c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따라서 이 마이너스 대입하면 fx는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2가 된다. 네, 여러분 여기에서 제발 만족하지 말고 문제가 뭘 구하라고 했어요? f2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대입 2, 4, 8 마이너스 2니까 답은 14가 됩니다. 2번 함수 fx를 적분해야 할 것을 잘못하여 미분하였더니 라고 했어요. 원래 fx를 적분할 계획이었는데 미분을 했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fx를 미분한 결과값이 6x제곱이니까 fx는 결국 인테그랄 6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 dx가 된다. 즉 미분을 한 게 이 값이니까 미분하기 전 상태는 바로 이거의 부정적분이 되겠다. 그래서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2x 하고 절대 잊지 말고 플러스 c가 돼요. 그런데 우리 제일 고맙죠? f0은 즉 대입했을 때 c가 1이라는 값을 갖기 때문에 fx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런데 또 마지막 확인은 꼭 해줘야 돼요. fx를 다시 한번 부정적분하는 게 진짜 원하는 값이어서 인테그랄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dx가 되어서 적분해 볼게요. 4분의 1 되기 때문에 2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x 하고 마지막 c까지. 그래서 여기에는 마지막에 반드시 c가 있어야지만 답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문제 3번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하자. 자,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오면 라지 fx를 이제 미분했을 때 무엇이 되느냐? 이제 fx다라는 사실을 얻을 수가 있고요. 한 부정적분이 스몰 fx의 한 부정적분이 라지 fx라고 했기 때문에 요게 성립을 하고 자, 여러분 요게 바로 우리 미분계수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한번 볼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우리가 얘를 미분계수로 이용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f2 플러스 3h의 뒤에 그렇죠. 마이너스 f2가 필요하다. 그리고 다시 뭘 해준다? 플러스를 해준다. 그리고 원래 있던 얘를 써줘요. 우리는 지금 f2를 뺐다가 더해준 것밖에 없기 때문에 등식이 성립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적절하게 변형을 시켜볼 건데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얘를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쪼개줄 거예요. 그럼 앞에 거는 f2 플러스 3h 마이너스 f2가 되고 자, 뒤에 것도 똑같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제가 f2-h를 한번 먼저 써보고 f2를 쓸게요. 왜? 마이너스 앞으로 뺄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 빼기 얘가 되겠죠? f2-h 마이너스 f2 그런데 여기에서 리미트는 일단 얘네들을 이렇게 쪼갠 다음에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분배 형식으로 해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중요한 건 얘 자체가 f'2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리미트 네모가 0으로 갈 때 네모분의 f 세모 플러스 네모 마이너스 f 세모 꼴이 바로 f 프라임 세모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얘랑 얘가 일치해야 된다. 즉 지금 보면 h인데 여기가 지금 3h면 아래도 어떻게 돼야 되냐면 3h가 돼야 돼요. 그러면 3h가 되니까 다시 분모에 3을 곱한 상황이니까 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선 그렇죠. 전체 여기에다가도 곱하기 3을 해줘야 되고
뒤에 것도 마찬가지.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h가 있기 때문에 분모도 마이너스 h 꼴이 돼야 되고, 그럼 내가 임의로 마이너스 1을 분모에 곱했던 거기 때문에 분자에도 다시 마이너스 1을 곱한다. 그러면 자, 여기 네모 박스, 주황색 네모 박스는 뭐가 되냐면 f 프라임 2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 곱하기 뭐였어요? 3 마이너스. 자, 두 번째 네모 박스 역시 분모 분자 마이너스 h가 같아졌기 때문에 f 프라임 2가 되고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다. 근데 여러분 f 프라임 2가 뭐죠? 우리 아까 맨 위에 보시면 f 프라임 x가 fx다라고 첫 번째 줄에 얘기했죠? 그래서 얘는 3fe 가 되겠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fe, 즉 4 곱하기 fe가 된다라는 사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fe는 어떻게 구합니까? 주어진 함수 fx가 있잖아요. 그래서 4, 4, 16, 마이너스 2, 5, 10 플러스 1이라서 7이라는 값이 되고, 그러면 4 곱하기 7이기 때문에 답은 28이라는 값이 나온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미분계수의 개념이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들 요거 잊지 말아야 돼요. 자, 부정적분을 구하시오 했어요. 근데 이거를 뭐 따로따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 분수꼴의 그 적분을 이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는 어떻게 해주느냐? 인테그랄. 네, 맞습니다. 요 식을 합쳐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x 세제곱 마이너스 1. 네, 정적분의 성질이에요. 그리고 왠지 뭐 하고 싶죠? 그쵸? 인수분해해주고 싶죠? 그래서 x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으로 간주하여서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되고 분모 분자 약분이 돼요. 얘는 0이 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x 마이너스 1만 남게 된다. 그럼 적분하면 무엇이 되느냐? 2분의 1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 그리고 c를 구하라는 어떤 별다른 말이 없다면 얘는 이대로 끝.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 x와 gx에 대해서 f0과 g0을 알려줬고요. 그럼 이 상황에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에 거 얘를 미분한 값이 이거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fx 더하기 gx라는 것은 우변의 부정적분, 즉 6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6 dx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미분한 값이 요거니까, 미분한 식이 이거니까 미분하기 전 상태니까 그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c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f0이 1이고 g0이 2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f0 더하기 g0, 그냥 x에 0을 넣겠다 이거예요. 그럼 다 날라가고 얘가 c인데 f0이 1이었고 g0이 2니까 결국 3이다. 그래서 이렇게 3 대입해주면 되겠다. 또한 자, 여기에서 두 개의 차가 이런 값이 나왔네요. 그러면 fx-gx라는 것은 인테그랄 6x 플러스 4가 되겠고요. 계산하게 되면 3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c인데 여기에서도 아까 f0, g0을 대입을 해보면 x에 0 대입하면 우변은 c만 남아요. 그런데 이 c는 1 빼기 2가 되겠죠? f0, g0 대입해서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얘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fx와 gx가 따로따로 나와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식을 한번 써볼게요. fx 더하기 gx가 2x 세제곱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이고 fx 빼기 gx가 3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이에요. 요거 두 개를 한번 더해주자. 그러면 이 fx는 2x 세제곱 4x제곱, 고맙게도 다 2의 배수로 나오네요. 따라서 fx는 x세제곱 2x제곱 5x 플러스 1이 되고, 그럼 gx는 어떻게 구하느냐? 사실은 여기 첫 번째 식이든 두 번째 식이든 어딘가에다 넣고 fx만큼 제외한 나머지를 gx로 잡아주면 됩니다.
그 gx는 그러면 합이 이제 요 값이 돼야 되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요 fx와 gx를 가지고 우리는 f1 더하기 g-1을 구할 거예요. f1은 1 플러스 2 플러스 5 플러스 1이니까 7, 8, 9가 되고 g-1은 마일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이 돼요. 따라서 두 개의 합은 뭐가 된다? 네, 8이라는 값이 나온다. 계산이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길 뿐이에요, 여러분. 어렵진 않습니다. 6번 함수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하자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다? 라지 f 프라임 x가 스몰 fx다. 자, 그랬을 때 라지 fx를 t에 대한 함수고 구간 위에 x가 있고 이거를 미분, x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이 안에 있는 식이 x로 튀어나온다. 기억나시죠?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유도를 했었냐면 여기 잘 보세요. 얘는 만약에 얘를 뭐 gt라고 한번 놔봅시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얘가 gx로 빠져나온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gt라는 것이 1부터 x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gt를 적분한 값, 예를 들면 라지 gt 1부터 x까지 대입하면 라지 gx 마이너스 라지 g 1이 되겠죠. 그게 이제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시 뭐 해요? 그죠?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얘는 미분해서 다시 gx가 되고 얘는 미분해서 0이기 때문에 gx가 나온다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숫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지는데 통상적으로 위에 x가 있다면 얘는 미분했을 때 gt가 뭐로 나온다? gx로 나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양변을 미분을 하게 되면 좌변은 스몰 fx가 돼요. 왜? 라지 f 프라임 x가 아까 스몰 fx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우변은 방금 보였던 것처럼 안에 있는 값이 x에 대한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f1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뭐죠? 1 곱하기 3이니까 답은 3이다 라는 사실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fx가 2를 기준으로 이제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얘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일 때 여러분 이건 또 우리 1단원 극한과 연속이랑 또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얘가 연속이려면 어쨌든 지금 얘도 1차 함수 얘도 2차 함수이기 때문에 각각의 자리에서는 연속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는 이렇게 생기고 2를 기준으로 하나는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이 안에서 연속이 아니죠. 불연속이죠. 그래서 2라는 점에서 얘네들이 만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위의 식에다 2를 대입한 거. 즉 위에서의 좌극한과 위에가 우극한이 되겠죠. 우극한과 좌극한이 일치한다. 즉 위에다 2를 대입한 거 마이너스 2 플러스 a와 아래에다가 2를 대입한 값 마이너스 4 플러스 8 요 값이 같아야 얘네들이 이렇게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은 이제 요 식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a는 6이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계산을 하면요. 그래서 얘가 원하는 건 뭐예요? 0부터 4까지 fx dx예요. 0부터 4까지 fx dx. 근데 fx가 2를 기준으로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얘를 그래서 0부터 2까지와 2부터 4까지로 나눠주자. 그러면 0부터 2까지는 위아래 식 중에 어떤 식을 대입하면 되죠? 2보다 작다라는 식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2와 4 사이에서는 위의 식 마이너스 x 플러스 a dx라는 식을 대입해주면 되고 사실 a가 방금 6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6이라고 써줄게요. 이제 계산만 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3분의 1의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을 0부터 2까지와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6x를 2부터 4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2는 4이 8 하고 4 대입해 볼게요. 근데 그냥 우리 그 방법 아시죠? 마이너스 2분의 1에 4, 4, 16 마이너스 2는 4 하고 6에 4 마이너스 2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8에
플러스 8 그냥 써볼게요. 우리 얘는 12니까 마이너스 6 되고, 얘는 2, 6, 12라서, 요거를 계산하면 14가 될 거거든요. 그 3분의 마이너스 8 플러스 3, 4, 12, 42. 그래서 3분의 34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답을 쓸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a는 6이고, 그 다음에 0부터 4까지 fx, dx는 3분의 34다라고 깔끔하게 답을 써주는 센스. 8번 정적분의 값을 구하시오인데요. 절대값이 들어있어요. 우리 절대값 나오면 당황하지 않기로 했죠?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들어주는 애를 기준으로, 즉 지금 상황에서는 x가 0인 상황을 기준으로 적분 그 구간을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와 0부터 1로 나눠줄 수 있고,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얘는 여러분 명백하게 양수예요, 음수예요? 네,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밖으로 갖고 나온다. 이렇게. 그리고 0부터 1 사이에서는 명백한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해준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고요.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x제곱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그 다음에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을 0부터 1까지 해서 0 대입하면 어차피 0이고, 마이너스 꼭 조심하세요. 마이너스를 대입해주면 굉장히 마이너스가 많습니다. 여기 3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해주고, 1 대입하면 3분의 1 빼기 2분의 1. 그럼 여러분 값이 3분의 1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없어지고,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남아서 답은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9번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정적분의 값을 구하시오.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것과 x를 대입한 함수가 항상 같다라는 거. 네, 우함수 또는 짝함수. 그래프상으로 특징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네, y축 대칭. 이게 바로바로 떠올라야 돼요. 자, y축 대칭인 함수가 0부터 2까지의 적분값이 5다라는 사실을 얻었어요. 자, 그러면 0부터 2까지의 값이 5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0부터 2까지 fx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5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가 어떻죠? 우함수고 짝함수기 때문에 반대편도 동일한 모양으로 생겼겠죠. 마이너스 2까지. 이 부분도 어떻습니까? 적분값이 네, 5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문제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냥 fx를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x-2가 앞에 붙어있는 이런 꼴이에요. 이게 이제 사람을 당황하게 하죠. 근데 얘를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냐면, 자 보세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xfx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efx 두 개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fx가 우함수예요. 즉 짝수 차수의 함수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x가 곱해졌다. 그럼 얘는 짝수 차수 함수에서 어떻게 됩니까? 홀수 차수 함수가 돼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기함수, 홀함수, 즉 원점 대칭이 되죠. 자, 근데 우리 배웠어요. 원점 대칭인 함수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즉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 값을 구하면 항상 뭐다? 맞아요. 얘는 항상 0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얘는 일단 지금 짝함수인데 2배 해봤자 뭐다? 네, 그냥 짝함수. 자, 그래서 얘가 남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2 밖으로 나오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x dx인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짝함수. 어떻게 계산하면 편하다고 했죠? 2가 앞으로 나와서 0부터 2까지 fx dx를 해준 것과 같아요. 그리고 0부터 2까지 fx dx가 뭐예요? 맞아요. 5라고 제시해줬기 때문에 마이너스
20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짝함수와 그 홀함수 또 원점 대칭 함수와 y축 대칭 함수에 대해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적분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y는 ft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고 0부터 1까지 여기네요. 0부터 1까지 ft dt가 뭐다? 2. 그 다음 1부터 3까지 ft dt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할 때 sx라는 걸 어떻게 정의했냐면 0부터 x까지 ft dt다 라고 정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t에 대한 함수고 구간 위에 x가 있어요. 그럼 이거 뭐 하고 싶어요? 저 미분하고 싶죠? 양변 미분을 하게 되면 좌변은 s 프라임 x가 되고 우변은 자, 이 안에 있는 ft가 뭘로 나온다? fx로 나올 수밖에 없다. 왜? 자, 만약에 ft의 그 부정적분 중 하나를 라지 ft라고 하면 라지 ft가 되고 이게 0부터 x잖아요. 그래서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 0이기 때문에 얘를 미분해서 얘는 미분하면 뭐가 돼요? 스몰 fx가 되고 얘는 날아가기 때문에 남는 게 fx. 이 원리를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 프라임 x가 fx가 되고 fx라는 거는 지금 보시면 ft 자체가 어때요? 1과 3에서 0의 값을 가져요. 그쵸? 자, 자친 구간 0과 3에서 그러면 1, 3.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s 프라임 x라는 거과 sx를 생각을 해볼게요. s 프라임 x, 즉 fx는 어디에서 0을 갖는다고요? 1과 3에서 그림을 보시면 1과 3에서 각각 0의 값을 가집니다. 그리고 0하고 1 사이에서는 어때요? s 프라임 x가 fx이기 때문에 0하고 1 사이에서는 양수 위에 있잖아요. 1하고 3 사이에서는 음수 그리고 다시 3부터 플러스 양수. 그럼 sx라는 것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게 되고 그럼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이라는 것은 양 끝값과 극값을 비교해서 가장 작은 거, 가장 큰 거잖아요. 그래서 S0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S0은 무엇이냐? 아까 주어진 주황색 줄친거 한번 볼까요? S0은 인테그랄 0부터 0까지 FTDT. 이거 계산해서 뭐해? 그냥 0이다. 자, 근데 S1은 뭐예요? 대입하면 0부터 1까지 FTDT. 어머나? 여러분, 세 번째 줄에 0부터 1까지 FTDT가 2다라는 거 알려줬어요. 자, 그리고 S3. S3은 0부터 어디까지? 그래요. 3까지 FTDT.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부터 3이 마이너스 3이에요. 자,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0부터 1까지 FTDT와 1부터 3까지 FTDT로 쪼갤 수 있죠. DT. 근데 0부터 1까지는 아까 뭐라 그랬고 2라 그랬고 1부터 3까지는 위에 보시면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갖는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 자, 따라서 최대값은 뭐가 돼요? 그쵸. x가 1일 때 2를 갖고 최소값은 3일 때 마이너스 1을 갖게 된다라는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문제였어요. 11번 모든 x에 대해서 fx가 1부터 x까지 ftdt. 자, 얘도 마찬가지 계속 지금 반복하는 건데 여러분 구간이 위에 x가 있으면 얘는 미분을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양변 미분을 하면 아까도 원리를 설명했지만 fx로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우변도 빼놓지 말고 미분을 해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다 구하지 않았습니까? FA. 2는 4, 2, 8, 4, 32 플러스 4A 플러스 1이다. 여러분 A를 알아야 FA를 구해요. A를 어떻게 구할까요? 맞습니다. A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할 게 없으면 마지막 방법이에요. 양변에 x는 1을 대입해. 왜? 좌변이 그러면 1부터 1까지 FTDT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계산하지 않아도 0이에요.
끝값이 같으니까. 그리고 우변도 1을 대입하면 얘가 되죠? 그래서 2 플러스 a가 0이 된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러면 32 마이너스 8 플러스 1이 되니까 24 더하기 1 답은 25가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양변을 미분을 하면 fx로 튀어나오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해놓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f-fx다. 그러면 이거 아까도 나왔지만 이건 지금 무슨 함수? 네, 홀함수, 기함수,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이면서 0부터 1까지 fx dx를 4분의 1이다 라고 했어요. 볼게요. 0부터 1까지 fx dx가 4분의 1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얘가 이제 어떻게 생겼다라고 할 수 있냐면 뭐 이렇게 한번 생겼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사실. 그리고 요 값이 4분의 1이니까 얘도 4분의 1이다라는 사실. 물론 넓이가 그럼 적분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플러스 2가 fx다. 이거 무슨 함수예요? 그래요. 주기함수. 주기가 몇인? 2인 주기함수. 근데 자, 얘가 지금 원점 대칭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우리가 그릴 수 있었어요. 0부터 1까지의 적분을 토대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그렸다. 그런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우리가 얘네들이 주기함수 2마다 반복이 된다. 근데 지금 요게 2잖아요, 길이가. 그래서 결국 이 모양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애초에 그림을 그릴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렸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원점 대칭까지는 그려요. 근데 이 다음에 얘를 그대로 그리잖아요. 그럼 주기함수니까 이렇게 그렸어. 그럼 이거 연속입니까? 여기에서 불연속이 되죠. 그래서 얘네들이 계속 만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돼요. 만날 수 있도록. 그렇다면 뭐 이렇게 생겼다. 이거 추측을 한 거지만 어쨌든 자, 요런 그래프가 이제 계속 이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가 2, 여기가 3.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4, 5 이런 식으로. 반대편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문제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자, fx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자, 근데 주기가 2인 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이동해도 모양은 어떨까요? 변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코사인 x, y는 코사인 x라는 함수를 2파이만큼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시켰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모양이 어떨까요? 모양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만큼 이동한 건 사실은 아무 변화가 없어. 그런데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 이제 요거는 달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위에 거랑 그림은 똑같은데 위로 1만큼 이동을 했기 때문에 1만큼 이동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가 1이겠죠? 이렇게 얘가 2고 이렇게 얘가 3이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왼쪽도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2부터 7까지 그 이동한 함수 gx의 2부터 7까지의 넓이를 구해라 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3, 4, 5, 6, 7까지 있다고 하고 얘가 이런 식으로 갈 거다. 그죠? 그림이 조금 엉망이지만 이렇게 됐을 때 이 넓이를 구해라 라는 거 결국에 fx가 0보다 이제 위에 있기 때문에 넓이랑 결부를 시켜본다면 2부터 7까지 즉 2부터 7까지의 넓이가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봤어요. 자, 그런데 0부터 1까지의 그 적분값이 뭐였어요? 4분의 1, 즉 여기가 4분의 1이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넓이가 여기로 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부분 넓이도 똑 떼다가 여기로 넣어봐요. 그리고 여기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얘가 일로 왔으니까 요렇게 2부터 6까지는 요 넓이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요만큼이 되겠네요. 보이시죠?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여기는 직사각형으로 치고 여기 빼꼼 여기 즉 4분의 1만 따로 계산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 직사각형은 넓이가 뭐가 됩니까? 가로가 5고 세로가 1. 그 다음에 위에 튀어나와 있는 거 4분의 1. 그래서 4분의 20 더하기 1이니까 4분의 21이다. 이 문제가 원하는 건 결국 뭐냐면 너네가 홀함수, 원점 대칭 함수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그 다음에 주기함수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도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뭐 fx 자체가 뭔진 몰라도 0부터 1까지 fx를 줬을 때 그 원하는 구간에서 넓이를 구할 수 있어? 요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이동한 그래프가 뭔지를 찾고 원하는 그 구간에서 어떤 모양으로 그래프가 생기며 걔네들의 넓이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요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를 a와 b라고 할 때 마이너스 3부터 4까지 fx-2x의 정적분의 값을 a, b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어요. 일단 fx는 지금 3차 함수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fx를 직접 찾아서 계산을 할 수 없다는 거. 식을 이제 3차식을 만들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얘는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일단 마이너스 3부터 4까지 fx dx와 마이너스 3부터 4까지 2x dx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3부터 4까지 fx dx를 더 쪼갤 수 있는데 마이너스 3부터 여기 보시면 a라는 넓이가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정적분이랑은 달라요. 정적분은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요 부분을 정적분을 하게 되면 음수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넓이라는 것은 무조건 그 정적분의 값의 절대값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넓이가 10이라고 하면 정적분의 값은 마이너스 10이다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fx-dx와 1부터 4까지 fx-dx로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쪼개줄 수 있고 정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쪼개줄 수 있고 마이너스 3부터 4까지는 적분을 그냥 하면 되겠죠. x제곱에 마이너스 3부터 4까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fx-dx는 a가 아니라 이미 그 적분값의 절대값을 취한 게 a이기 때문에 얘는 반대로 마이너스 a라고 해야 맞다. 예를 들면 이 넓이가 10이었다면 정적분의 값은 마이너스 10이니까 그 넓이 값에 마이너스를 취해줘야 맞습니다. 그리고 1부터 4까지는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의 넓이기 때문에 그냥 정적분의 값을 b라고 써도 무관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얘는 16 빼기 9가 될 테니까 7이라고 하면 이 넓이를 이용해서 정적분을 a와 b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얘는 절대 fx를 이제 직접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거를 부탁드려요. 14번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일단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알기 위해서 교점을 찾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식을 이제 같다 하고 두겠습니다. 은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8x 고맙게도 요거 두 개가 사라질 거고 x 4제곱 마이너스 8x가 0 그래서 x로 묶게 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8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x 마이너스 2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다라고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얘는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x를 하게 되면 0보다 작아서 여기에 있는 실근이 없어요. 따라서 x가 0 또는 2에서 만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대충 그림을 이제 그려보자면 4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고
이차함수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만나지 않을까. 즉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와 다차함수가 만나는 곳이 0부터 2까지라고 한다면 위에 있는 식이 누구냐? 네, 이차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위에 있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림을 그리지 않고 어떻게 해결하면 된다고 했어요? 네, 절대값 이용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0부터 2까지 만난다고 했으니까 0부터 2까지 절대값. x 4제곱 마이너스 4x 제곱에서 4x 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8x를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4x 제곱과 4x 제곱 사라지고 0부터 2까지 절대값 x 4제곱 마이너스 8x가 남잖아요. 여기에 0과 2 사이에 어떤 값을 넣어보자 이거죠. 그래서 0과 2 사이에 예를 들면 뭐 1을 대입했을 때 1-8은 0락 없이 0보다 작다? 그래서 음의 값이 나온다 그러면 0부터 2까지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8x 라고 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2차 함수에서 여러분 4차 함수를 빼게 되면 이 식과 같은 식이 나온다서 그림이 좀 어렵다 싶으면 절대값을 이용해서 단순하게 계산하면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교점은 알아야 한다. 0부터 2까지라는 교점이 나왔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단순하게 계산만 하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5분의 1의 x 5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x 제곱 을 하고 0부터 2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32 플러스 2는 4, 4, 16 하게 되면 5분의 자 얘가 5분의 80이니까 48이라는 값이 나온다. 그래서 답은 5분의 48이 되겠습니다. 곡선 y는 x제곱 플러스 1과 원점에서 이 곡선에 그은 두 접선 그러니까 곡선과 끄고 원점에서 이 곡선에 그은 두 접선이에요.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y는 x제곱 플러스 1은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인데 원점에서 이 곡선에 접선을 두 개 그었다는 말은 하나는 뭐 이렇게 하나는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 곡선에 그은 두 접선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이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구하기 위해서 식을 어떻게 세워줄 것이냐. 자, 먼저 곡선 아래에 접선이 있어요. 곡선 아래에 직선이 있기 때문에 이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접점을 여러분 이거는 또 뭐예요? 우리 도함수에 활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알아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t, t제곱 플러스 1이 되겠고 이때 기울기는 y'이 2x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2t다.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이 무엇이냐? y는 2t에 괄호를 왜 있지? x-t 플러스 t제곱 플러스 1이다. 그래서 2tx 마이너스 2t제곱이니까 t제곱 플러스 1이 된다.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이 이거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얘가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0과 0을 대입하면 t제곱은 1이 되고 따라서 t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두 개이기 때문에 하나는 t가 1인 경우에는 오른쪽 접선, t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왼쪽에 생기는 이 접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와 0부터 1까지 두 개로 나누어서 넓이를 따로따로 구해줘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 이차함수도 그렇고 접선도 그렇고 이게 무슨 대칭이냐? y축 대칭이기 때문에. 그리고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 넓이를 2배 해주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뭘 선택하든 상관없지만 예를 들면 0부터 1까지 요 2차 함수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빼주면 그거를 2배만 해도 얘가 대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0부터 1까지 자 위의 식은 x제곱 플러스 1이고요. 여기에서 빼줄 건데 직선의 방정식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까 t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접선은 t가 1일 때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아까 만든 식에다 집어 넣어주면 y는 2x가 됩니다.
그래서 요 직접의 방정식이 y는 2x이기 때문에 곡선 x제곱 플러스 1에서 2x를 빼주자. 요거를 적분해주면 요 사이의 넓이가 되고 그걸 2배를 해주자가 되는 거죠. 0부터 1까지 x대 한 번 더 쓸게요. 플러스 1이고 계산을 하게 되면 3분의 1의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를 0부터 1까지 2에 3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라서요. 계산이 의외로 간단하게 3분의 2라는 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16번 fx는 x제곱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여러분 이거를 직접 역함수를 구하라고 나오지 않아요. 직접 구하지 않는다. 자, 복잡한 식의 형태가 나오고 않는다. 복잡한 식의 형태가 아니라 둘러싸인 도형. 본래 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는 뭘 이용하느냐? 자, 먼저 gx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fx를 한번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해봅시다. 자, 근데 이 y는 fx의 역함수는 여러분 어떻게 생겼을까요? 직접 구하면 뭐 루트 x 이렇게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얘가 원하는 건 역함수가 무슨 대칭이다? y는 x를 그리고 fx와 역함수는 y는 x 대칭이다를 이용하라는 그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줘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역함수죠. 그러니까 역함수의 식이 뭔지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gx와 fx로 둘러싸인 도형의 이 넓이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자 확대해 볼게요. 이게 y는 x거든요. 얘네들이 서로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가 어떨까요? 네,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gx를 구해서 fx에서 gx를 빼서 적분하지 않아도 fx 지금 보이시면 이 아래쪽에 있는 게 fx거든요. 얘가 fx예요. 그러면 y는 x에서 이게 y는 x, y는 fx, 이게 y는 fx. 그러면 y는 x에서 y는 fx를 뺀 이 부분을 몇 배만 하면 되는 거죠? 네, 2배만 하면 돼요. 그래서 2배를 한다.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만나는 점 알파부터 베타까지. 만나는 점부터 점까지. y는 x에서 밑에 있는 식 fx. 여기서는 fx가 뭐죠? 일단은 해볼게요. 요거를 해서 적분을 하면 그거를 2배를 하면 둘러싸인 도형이 된다라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fx가 더 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절대값을 씌워주면 돼요. 원래 공식은 절대값을 씌워서 누가 더 위에 있는지를 모를 때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은 만나는 점이 어디냐? 만나는 점을 알고 싶으면요. x제곱하고 y는 x. fx와 gx가 만나는 곳에는 항상 y는 x가 있어요. 그래서 fx랑 y는 x가 만나는 그 점이 바로 fx와 gx의 교점인 거죠. 이 점에서 세 개가 다 만나니까요. 그래서 x-1이 0이다. 즉 0에서 만나고 1에서 만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2배를 하면 되는 거예요. 0부터 1까지 x에서 fx를 빼준 것에 대한 dx. 이제 계산만 하면 됩니다. 2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의 x세제곱을 0부터 1까지 그리고 얘는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니까 6분의 1이겠네요. 그래서 3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역함수와 자기 자신 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은 이렇게 y는 x 함수를 이용해서 gx를 직접 구하지 않고 역함수를 직접 구하지 않고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2차 함수에서 두 상수 알파, 베타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알파와 베타는 지금 알파, 0을 사이에 두고 있으니까 알파가 음수, 베타가 양수가 되겠네요. 자, 그럼 먼저 얘를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두 근은 알파와 베타겠고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걸 봐서 위로 볼록이겠다. 그래서 알파, 베타를 모르는 상태에서 알파가 여기, 베타가 여기라고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알파와 베타가 이제 0을 사이에 두고 알파가 더 작기 때문에. 자, 그런데 0이 어디 있는지, 이쪽에 있는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를 한번 보면 알파와 베타가 서로 지금 부호가 다른 상태에서 더했는데 음수래요. 자, 알파는 마이너스고 베타는
플러스인데 이 두 개를 더했더니 음수다. 즉 누구의 절대값이 더 큰 거죠? 네, 음의 숫자를 가진 마이너스 부호를 가진 숫자가 더 절대값이 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음의 값이 더 커야 더했을 때 음수가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알파 쪽이 더 절대값이 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생겼다. 이, 이 y축이 알파에 가깝지 않고 베타에 가까워야 알파의 절대값이 더 크고 그래야 두 개를 더했을 때 음의 값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자, 알파부터 0까지 fx dx가 a예요. 이게 a. 0부터 베타까지 fx dx가 b예요. 그리고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 이거 전체죠. 이게 c예요. 그럼 여러분 대소관계 바로 보이지 않나요? 네, B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A, 그 다음이 C 요 순서다. 답은 반대로 돼 있네요. 뭐 상관없지만 C, A, B 순서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18번 원점에서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다. 점 P가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점 P의 위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지금 그래프가 VT의 그래프로 되어 있는데 속도가 지금 처음부터 0에서부터 출발해서 음의 방향으로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수직선상에서 뭐 0에서부터 원점에서부터 출발했을 때 VT가 음수라는 거는 반대 방향, 음의 방향으로 얘가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속도가 점점 절대값이 커지기 때문에 얘가 왼쪽으로 빠르게 이동을 하다가 2초가 되는 지점에서 마이너스 4로 최대 속력을 내고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4초가 될 때까지는 조금 더 속도를 줄이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가 4초가 되는 순간에 이 순간이 뭐냐면 VT가 0이 되는 순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아시죠?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 바로 운동 방향을 바꾼다. 그래서 뭐냐면 얘가 가다가 4초가 되는 지점에서 운동 방향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하는 게 무엇이다? 속도가 0이다 라는 거. 그러면 속도가 0일 때가 지금 t가 4일 때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고 그러면 우리가 t가 4일 때의 위치를 구하면 되는 건데 여러분 위치는 어떻게 구합니까? 처음 위치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vt dt라고 해주면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원점에서 출발하여 라고 했기 때문에 x0가 0이다 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고 0부터 4까지 vt dt는 결국에 이 넓이와 같아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넓이 자체는 속도의 절대값을 적분한 값이고 우리는 절대값의 적분이 아니라 그냥 vt 자체의 정적분을 알고 싶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넓이가 s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정적분의 값은 반대로 마이너스를 붙여줘서 음의 값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vt dt가 여기서는 x축보다 밑에 있는 넓이기 때문에 넓이 값을 구해서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 그럼 넓이는 우리 마이너스 뭐가 되나요? 2분의 1 곱하기 가로가 4 높이도 4 해서 결국에 마이너스 8이다. 그럼 얘가 뭘 의미하느냐? 수직선상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왼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위치는 마이너스 8이라는 값이 나온다가 맞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동한 거리가 뭐냐라고 물어봤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VT의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을 해야 되고 그거는 이 삼각형의 넓이와 그냥 같다 라는 거. 근데 지금은 넓이가 아니라 넓이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8이 점 P의 위치가 된다라는 사실 아시면 되겠습니다. 19번 어느 고층 건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출발하여 멈추지 않고 올라가서 맨 2층에 도착하여 멈췄다고 한다. 이때 t초의 엘리베이터의 속도 식이 구간을 나누어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요거를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0초부터 5초까지는 4t라는 그래프예요. x축 대신에 얘가 t축이기 때문에 0부터 5까지는 4t, 즉 원점을 지나고 여러분들이 직선의 그 그림 그릴 때 조금 힘들어하는데 그냥 양 끝 점을 찍어서 두 개를 직선으로 연결만 해주면 되거든요. 0을 대입하면 0이고 5를 대입하면 20이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0부터 5까지는 이러한 직선의 그래프가 나온다. 그리고 5부터 20까지는 어때요? y는 20. 상수함수죠?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 x축과 평행하게 그리면 되겠고 20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 A까지인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엘리베이터가 출발한 지 A초 후에 멈췄다라고 했잖아요. 멈췄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되는 힌트는 속도가 0이다. 그러면 우리 마이너스 2t 플러스 60이 0이 되는 t, 즉 t는 30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서 여기에 좌표가 30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요 식에다가 20을 대입하게 되면 여러분 마이너스 40 플러스 60이니까 20 그리고 30 대입하면 0이니까 결국에 마지막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요. 이런 사다리꼴 모양이 생기게 되는데 문제에서는 출발한 후 멈출 때까지 엘리베이터가 움직인 거리 기억나시죠 여러분?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구합니까? 알파부터 베타까지 절대값 vt dt 속도의 절대값에 대한 정적분인데 움직인 거리가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가 어떤 식을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을 하는 거 뭐랑 같아요? 그쵸, 넓이랑 같아요. 그래서 위치라는 거는 만약에 이제 도형의 넓이로 접근을 하게 되면 x축보다 위에 있는 거는 양의 값으로 밑에 있는 거는 음의 값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움직인 거리는 절대값의 정적분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거나 밑에 있는 거나 모두 양수로 취급을 해줘야 된다.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0부터 30까지 계속 x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이 넓이 자체가 움직인 거리와 같다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넓이 구하는 거 사실 뭐 두 가지가 있어요. 삼각형, 사각형, 삼각형 넓이를 계산해서 더해도 되지만 이게 무슨 모양이에요? 사다리꼴이죠? 그래서 아래 30 플러스 위에 여기 길이가 15니까 더해서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사다리꼴의 넓이다. 그래서 약분이 되고 따라서 450. 자, 문제에서 거리를 구하라고 했는데 어떤 문제에서는 단위가 명시가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속도를 얘기할 때 미터 퍼 세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길이의 단위가 미터다. 답을 쓸 때 450만 쓰는 것도 좋지만 450 미터라고 해서 답을 명확하게 끝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움직인 거리를 우리가 도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0부터 5까지, 5부터 20까지, 20부터 30까지 식을 VT 자체를 적분을 해서 따로따로 계산을 해줘도 되지만 그거보다 더 직관적으로 넓이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20번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임의의 두 실수 xy에 대해서 fx 플러스 y가 fx 플러스 fy 마이너스 2xy를 만족시킨다. f'0은 2 줄치시고 이걸 알려주고 f3의 값을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f'0이 2다라는 사실을 그 미분계수의 정의 기억나시죠? 미분계수를 통해서 한번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f'0이 2다. 자, 근데 f'0은 미분계수,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0 플러스 h 마이너스 f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f0 플러스 h를 위에 주어진 이 식 보이세요? fx 플러스 y를 fx 플러스 fy 마이너스 2xy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이 문제에서만. 그래서 f0 플러스 h도 요 정의에 따라서 쪼개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 게 x, 뒤에 게 y라고 할 때 f0 플러스 fh 마이너스 2, 0, h까지 나눌 수 있고 마이너스 f0 원래 있었다. 그 다음에 분모에는 h. 그럼 여러분 뭘 볼 수 있냐면 f0이 맨 앞에 맨 뒤에 있어서 없어지고
이 0h는 어차피 곱해봤자 0이에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만 남는다. 그런데 문제에서 f'0이 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이 이다라는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목표가 뭐냐면 f3의 값을 구해야 돼요. 그럼 잘 보세요. f'x를 먼저 구해요. 그럼 우리가 부정적분을 배웠으니까 f'x를 가지고 fx를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x에다가 3을 대입하게 되면 그쵸? f3의 값을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이제 계획이다라고 할 때 f'x는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다. 도함수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미분을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죠.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주어진 식에 의해서 쪼갤 수 있다. 어떻게? fx 플러스 fh 마이너스 exh로 쪼갠 다음에 원래 있었던 fx를 써줘요. 자, 그렇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맨 뒤에 있는 fx가 사라지고 나머지를 요렇게 한번 쪼개보겠습니다.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하나랑 그 다음에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얘를 두 개로 나눠주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exh가 되는데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거는 우리 바로 위에서 구했죠? 이거 2예요. 그리고 hh 0이 아닌 h로 약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x가 된다. 그래서 f'x가 2-2x다라는 사실을 얻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fx를 구할 수 있겠죠? 인테그랄 f'x 즉 2-2x가 이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얘를 다시 얘를 부정적분을 구하면 2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c가 된다. 근데 여러분 이 c 궁금하잖아요. 이 c를 어떻게 찾냐면 맨 위로 다시 올라가요. fx 플러스 y가 여기에다가 x도 y도 0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이건 이제 좀 전형적인 패턴인데 힌트를 하나 얻기 위해서 x와 y에 0을 대입해 주는 거죠. 그러면 좌변은 0 더하기 0이니까 0이고요. 우변에 x, y에 다 0을 넣으니까 f0 더하기 f0 마이너스 2 곱하기 0 곱하기 0은 0. 그러면 좌변에 우변에 f0을 다 지워서 f0이 0이다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정적분 fx가 2x-x제곱 플러스 c라고 했던 이 상황에서 f0이 0이기 때문에 결국 c는 0이 될 거고 따라서 fx는 뭐가 돼요? 그냥 2x-x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원하는 f3은 6-9이기 때문에 정답은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사실. 21번 3차 함수 fx의 도함수 f'x에 대해서 f'x의 그래프는 오른쪽 그림과 같다. fx의 극대값이 4, 극소값이 0일 때 fx를 구하는 풀이과정과 답을 쓰시오 라고 했어요. 먼저 우리가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f'x가 x가 0 그리고 2에서 0의 값을 갖는다. 함수값이 0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f'0은 0이고 f'2 역시 0이다. 그러면 3차 함수의 도함수이기 때문에 f'x는 2차 함수가 되겠고요. 두 근이 0과 2니까 우리가 f'x를 0과 2를 두 근으로 갖는 xx-2 곱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 최고차항의 개수는 모르기 때문에 a라는 식으로 한번 놔보겠습니다. 당연히 a는 0이 아니겠죠. 그랬을 때 이제 얘를 전개를 해줘서 ax제곱 마이너스 2ax다라고 한다면 f'x를 부정적분 즉 fx는 3분의 1 ax 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c라는 걸로 이제 일단 얻어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fx가 지금 a도 미지수고 c도 미지수인 상태에서 아까 문제 힌트가 뭐가 있었냐면 fx의 극대값이 4, 극소값이 0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a와 c를 구할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f'x 그래프 보시면 0 이전에는 양수, 0과 2 사이에는 음수, 2보다 클 때 다시 양수. 자, 도함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얘는 무슨 값? 그쵸, 극대.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여기 무슨 값? 극소. 결국에 x는 0에서 극대값을 갖고 x는 2에서 극소값을 갖는데 문제에서 극대값이 4라고 했으니까 f0이 4. 극소값이 0이라고 했으니까 f2가 0이다라는 힌트를 또 얻을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아까 구한 fx에 집어넣자. 그러면 f0은 c가 되고 얘가 4니까 c는 4다라는 힌트 얻을 수 있고 f2는 3분의 8a 마이너스 4a 방금 구한 c까지 집어넣은 게 뭐다? 0이다라는 사실. 3분의 8a 마이너스 4a가 3분의 마이너스 4a가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4니까 a의 값은 3이다 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c도 찾았고 a도 찾았으니까 fx를 정리하면 3분의 여기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 아까 우리 구한 식이요. a에 3 넣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다 라는 fx의 식의 값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22번 곡선 y는 x제곱 플러스 2x와 y는 a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x축에 의하여 이등분될 때 일단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y는 x제곱 플러스 2x 여러분 그릴 수 있죠?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해서 자, 마이너스 2와 0을 두 근으로 하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y는 ax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ax가 여기에서 a가 만약에 양수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럼 둘러싸인 도형은 여기에요. 자, 이 도형의 넓이가 x축에 의해서 이등분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정적으로 a는 음수다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어요. 가령 이런 식으로 생긴다는 거죠. 자, 얘가 y는 x다라고 하고 얘가 y는 x제곱 플러스 2x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얘와 y는 ax로 둘러싼 이 부분 있죠? 이 도형의 넓이가 x축에 의하여 이등분된다. 즉 x축에 의해서 이등분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줄 수 있냐?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요 아래에 있는 넓이는 이거를 이제 a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넓이는 전체 넓이의 절반, 즉 a의 2배가 전체 넓이다라는 걸로 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러면 2배, 누구? a.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지금 여기 x축 아래 요거 얘기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x축 밑에 있는 거니까 넓이는 원래 식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해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 자, 요 넓이가 뭐랑 같냐? 지금 둘러싸여 있는 이 넓이와 같다라고 해줘야 문제 이제 그 만족하는 문제를 만족시키는 넓이가 될 텐데 그러려면 y는 x와 x제곱 플러스 2x가 만나는 요 교점을 찾아야 돼요. 교점. 교점을 찾기 위해서 ax와 x제곱 플러스 2x를 같다 하고 놓을게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a의 x는 0이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x에 x 마이너스 밖으로 뺄게요. a 마이너스 2가 0이 된다. 즉 x가 0일 때와 a 마이너스 2에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좌표가 a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 x축 아래에 있는 요 넓이의 2배가 요 전체 넓이가 된다. 이 전체 넓이는 a-2부터 0까지. 위의 식이 ax고요. 아래에 있는 식은 x제곱 플러스 2x. 이거를 빼서 적분을 해주면 되겠다. 자, 계산해 볼게요. 2에 마이너스 3분의 1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을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한 것은
자, 요거를 먼저 정리를 해주십니다. 마이너스 x제곱 a-2의 x 요거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의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a-2의 x제곱을 a-2부터 0까지. 좌변은 2에 여러분 0에서 빼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대입해볼게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3분의 8 마이너스 4가 되고 자 0은 0이니까 대입했어.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의 a-2의 전체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어머나 a-2의 전체 세제곱이라서 우변은 자 마이너스 6분의 2 플러스 6분의 3 6분의 1 즉 마이너스 6분의 1의 a-2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좌변은 3분의 8에서 4 빼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앞에 마이너스 2 있으니까 플러스 3분의 4 그래서 3분의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a-2의 세제곱은 3분의 8에다가 마이너스 6을 곱하게 된다. 즉 마이너스 28의 1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문제가 뭘 물어봤어요? a-2의 세제곱을 물어봤죠? 그래서 마이너스 16 자체가 답이 된다. a-2의 세제곱을 전개하지 않아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문제였습니다. 마지막 지면으로부터 98m 높이에서 39.2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으로 쏘아 올린 물체의 t초 후의 속도가 39.2-9.8t 일 때 이 물체가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조차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면이 있어요. 지면. 근데 98m 높이. 여기가 98m. 여기에서 휘 하고 뭐 공을 쏘아 올렸어. 물체를 쏘아 올렸는데 이게 t초 후의 속도가 vt 주어졌고요. 얘가 어느 순간 운동 방향을 바꿔요.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가 떨어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 뭐가 생각나십니까? 맞아요. vt가 0이 되는 순간. 즉 39.2-9.8t가 0이 되는 순간에 t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9.8에 4배를 하면 39.2가 나와요. 9, 4, 36, 8, 4, 32. 그래서 t가 4일 때 최고 높이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t가 4에서 최고 높이에 도달한 후 떨어질 거예요. 뿅 떨어지는데 요 거리에다가 추가로 98m 더 떨어져야 지면에 도착해요. 이 물체가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라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 뭘 구하면 되냐면 사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0초부터 4초까지의 길이를 구해요. 그거 곱하기 몇? 2배. 그리고 거기에다가 9.8 더해주게 98m를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4초 동안 움직인 거리 어떻게 구해요?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39.2 마이너스 9.8t dt를 해주게 되면 39.2t 마이너스 4.9 t제곱을 0부터 어디까지? 4까지 대입해줄게요. 그러면 4, 2, 8, 4, 9, 36, 3, 4, 12 에서 빼줄 거예요. 뭐를? 4.9에 4, 4, 16 곱할게요. 4.9에 16 곱하면 94, 4, 24, 909, 4, 784. 그 78.4가 되겠죠. 그러면 두 개를 빼게 되면 78.4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0초부터 4초까지 움직인 거리예요. 그렇게 한 번 더 내려오죠? 자, 그래서 78.4가 2배에다가 내려온다 얼만큼 더? 98m 더. 그래야 최종적으로 움직인 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156.8이고요. 거기에 98을 더하잖아요. 그러면 4, 1 올라가고 5. 네, 정답은 254.8. 근데 답이 그냥 254.8 쓰지 말고 단위가 미터잖아요. 길이 미터. 그래서 254.8 미터다.
라고 답을 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마무리는 여기까지.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반드시 여러 번 문제를 풀고, 어, 어떤 유형을 달달달 외우는 것보다 이러한 말이 나왔을 때, 이런 힌트가 나왔을 때, 이런 접근법으로 문제를 풀어야겠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니까, 꾸준히 연습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어요.